자,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가 처음에 어려운지 왜 공부가 처음에 어려운지 아십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어느 정도 감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좀 쉬워져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다고 20점 넘는 건 아니겠지만 자,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는 크게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가 있어요. 이렇게 휴일 이렇게 합반하는 날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할 게 없어. 진도가 많이 나갔어. 자, 확정신고 납부인데 여러분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가 이게 소득세의 뭐예요? 과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작년 12월에 양도한 거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요? 5월 말일까지 하면 돼요. 올해 초에 양도한 거는 내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파는 입장이라면 초에 하는 게 유리해요? 말에 하는 게 유리해요? 초. 항상 초가 더 유리합니다. 아셨죠? 그만큼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세금의 납부 기간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양도한 걸 내년 5월달에 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 돈 뭐 100% 안 남아 있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특히나 체납률이 높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미리 좀 납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납부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이게 부동산 등일 때 하고 주식일 때 하고 파생상품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을 부동산 등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으로 이 나누는 기준을 무슨 별이라고 했었지? 소득별. 소득별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별로 기본공제 얼마다? 250. 여기 250, 여기 250, 250. 취득시기 의제. 얘 85년 1일, 86년 1월 1일. 얘는 취득시기 의제 적용하지 않고요. 맞죠? 이걸 무슨 별이라 한다? 소득별이라 한다. 그런데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도 무슨 별로 하면 돼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도 소득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등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죠? 입에서 주식일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단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 30일 날 양도하고 7월 1일 날 양도했어요. 그럼 6월 달에 양도한 거 언제까지예요? 8월 31일까지죠? 오케이? 7월 1일 날 양도한 것은 9월 30일까지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6월달에 양도했으면 그냥 6월달을 통으로 빼요. 6월달 양도했으면 초인지 중순인지 말일인지 필요 없어. 그냥 6월달 빼. 그 다음에 7월 8월 말까지. 맞죠? 7월달에 양도했으면 초인지 중순인지 말인지 필요 없어. 그냥 7월달 빼.
8, 9월 말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법으로 설명하자니 어떻게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주식은 거래가 빈번해요. 이 거래가 빈번한 주식을 매달 신고하는 건 일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일 때는 어떻게 해라? 반기, 6개월간 모여서 해라는. 그러니까 1, 2, 3, 4, 5, 6월 달에 양도한 거는 1, 2, 3, 4, 5, 6월 달 빼고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7, 8, 9, 10, 11, 12월 달에 양도한 것은 7, 8, 9, 10, 11, 12 빼고 2년, 다음 년도 2월 28일 또는 29일까지.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말이 없는 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없어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취득시기 의제도 적용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 제도도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온전히 무슨 신고만 된다? 확정신고납부만 해야 되겠지. 오케이? 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다만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부동산 등인데 자 몇 가지 중요할 거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가일 수간 달의 말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2월 이내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셨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으래요? 돈을 먼저 주래요? 당연히 허가일이 있고 대금 청산일 있겠죠. 자, 2월 5일이고 6월 24일이에요. 이때 양도식이 언제예요? 언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응? 6월 24일이지. 대금 청산일이지. 허가는 권리 변동을 위한 하나의 어떤 효력 요건일 뿐이지 발생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정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8월 말까지 해야 돼요. 6월달 빼고 7, 8월 말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주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주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가 있어요. 매수희망자가 살려고 해. 여러분들 돈 먼저 받겠어요? 허가 먼저 받겠어요? 당연히 돈 먼저 붙어야지. 아니 내가 지주라면 내가 아쉬울 거 없잖아요. 어? 야 네가 필요하면 먼저 돈 먼저 줘. 대부분의 거래는 먼저 대금 청산이 이루어져요. 돈 먼저 주고 돈 먼저 받고 너가 허가를 받아. 협조할게. 실제로는 이런 거래가 많다고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양도식은 언제죠? 네? 허가일이라고요? 자,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무효? 왜 유동적 무효예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죠? 무슨 유효? 확정적 유효인데 그 효과는 소급하죠. 맞죠? 양도식은 언제예요? 아니요?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일. 그런데 허가구역에서의 권리 변동은 허가를 늦게 받으나 허가를 먼저 받으나 무조건 언제나 대금 청산이에요. 권리 변동의 시점은. 아셨죠?
그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때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 4월 30일까지.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고. 권리 무효인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와요? 안 되죠. 권리 변동이야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신고 납부를 과거로 돌아가서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가 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당연하죠. 응? 나 혼자 당연한 거 아니죠?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권리 변동은 보유 기간을 따질 때는 대금 청산일로 따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절차적인 면은 언제부터 해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 해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 또 하나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뭐예요?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시 이때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몇 월로 인하라? 3월 이내가. 여기 이때만큼은 3월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는데 시가 5억이고 채무 3억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 이때 순수 증여분은 얼마죠? 2억이죠. 채무 상당액은 3억이죠. 그래서 2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 증여세 누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가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는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순수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부터 3월 이내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원래는 2월 이내였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실무를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양도세 신고 기한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할 때 보니까 이미 양도세 납부 기한은 이미 지나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얻어맞는 경우가 무지 많았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 신고만큼은 이걸 몇 개월로 하겠다? 3개월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납세자한테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바뀐 거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예정신고 납부는 분명히 몇 개월 맞아요? 2개월 맞아요. 하지만 뭐 할 때만큼은 부담부 증여일 때만큼은 예정신고를 3개월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키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키우면 되겠고. 여러분들, 자, 18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100화 넘기지 말고.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신고는 찾으셨죠? 이러한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뭐는 해달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달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달라.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벌써 여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름이 되면 날도 덥고 습도도 높아서 우리 수강하신 분들과 이제 싸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왜 싸우겠어요? 에어컨 때문에 싸웁니다. 이게 여성분들은 춥다고 하고 남성분들은 덥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늘 여기 위에서 강의하면요 열기가 다 위로 오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이 되게 너무 더워하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여성분들은 가디건이나 이런 걸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셨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291페이지까지 넘겨갑니다. 191페이지. 191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원칙은 확정신고 납부를 불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예정신고 납부했던 걸 또 확정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정신고 납부 한 번 하면 돼. 확정신고 납부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누진세율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를 안 했다면 이거 뭐 해라?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소득세이기도 하지만 기간세야. 기간세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기간세거든요. 자, 여러분들 2월 5일 날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000만 원까지는 몇 프로니까? 6%니까 얼마 납부하면 돼요? 60만 원 납부하면 되죠. 자, 6월 24일 날 또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6%니까 또 얼마 내면 되죠? 60 나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 1년에 본 돈이 얼마예요? 2,000이잖아요. 두 번째 양도할 때는 1,000만 원을 신고하면 안 되고 2,000만 원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 200까지는 몇 프로? 6%.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잖아요. 이거 얼마죠? 19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에 냈던 세금이 두 번 양도해도 120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각각 신고를 했어도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만큼은 다시 5월 달에 가서 뭐 해라? 확정 신고해라. 이때 확정 신고할 때 내야 될 세금은 얼마겠어요? 네? 192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72만 원만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여기 따른 가산세 있어야 되겠죠. 과소신고 가산세 있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럼들 예정신고 납부했을 때는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다. 세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2회 이상 양도하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2월 5일 날 양도했는데 2월 5일 날 세금은 50%야. 1년 내에 양도한 거지. 6월 24일 양도한 거는 6에서 40%예요. 그럼 이거 굳이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지.
세율이 달라지잖아. 세율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몰라도 돼. 그냥 이것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산세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가산세 안 쓸게요. 가산세는 신고 물성실 가산세 몇 프로? 무신고일 때는 20%, 과소신고일 때는 10%, 부당과소, 부당무상인고일 때는 40%. 납부부선일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만분의 3.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결손이 발생할 때에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납세지 기억나시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지는 물건 소재지. 양도소득세는요? 주소지.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부가세, 여러분들 감면세액의 20% 감면이 되는 거예요. 손미야 191페이지다. 191페이지.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부가세, 감면세액의 몇 프로예요? 20% 농어촌 특별세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7번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시에는 뭐가 가능하다?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여러분들 물납제도 폐지되었어요. 양도세는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 신고를 안 했어. 다시 한번요. 예정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확정 신고도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또 내야 됩니까? 예정 신고 안 했는데 그럼 가산세 내야 되겠죠. 확정 신고도 안 했어. 그럼 가산세가 중복으로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정 신고 시에 적용된 가산세는 확정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페이지 192페이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수라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이렇게 나눠지죠. 자, 우리 공부해 볼까요? 자, 양도세 과세 대상 뭐가 있죠? 다시 한번.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그렇지. 등기된 임차권이잖아요. 지역권은 토지와 별개로 양도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역권은 독립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타 자산 안 쓸게요. 기타 자산 세 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죠? 기타 자산 세 가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가 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식. 파생 상품 있었죠? 자, 만약에 이게 국외 부동산이라면, 예? 여러분들 국외 부동산 등을 국내에 와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대상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등기 불요겠지. 그러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외 자산은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어디 갔다 오냐면, 페이지 160이 아니라 159페이지. 자,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이렇게 돼 있죠?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에 제한 걸 보니까는 국내 부동산에 하나면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국내 자산, 국외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오케이? 네, 다시 페이지 192페이지 들어옵니다. 자, 과세 대상에서는 요거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얘예요.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도 이미 공부했어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누구로 나눌 수 있죠? 비거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거주자가 누구였지? 거주자가 누구였습니까?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수를 둔 자를 비거주자라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거주자 외의자를 비거주자라고 했었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국내 자산의 양도나 국외 자산의 양도인데 거주자는 국내 자산의 양도에도 과세가 되고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과세가 돼요.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국외 자산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기억나세요? 다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해서 납세를 줄 수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로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하나다. 제가 이거 설명해서 뭐 했냐면 외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뭐 하기 위해서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몇 년까지는? 5년까지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를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국외 자산에 대한 납세를 줄 수 있는 거주자는 거주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자, 대표적으로 이대호 선수가 작년, 재작년까지 일본, 미국에서 프로 선수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대호 선수가 국내에 주소를 둔 지가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자기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우리나라에 납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소급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나올 겁니다. 5년.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과세표준 해야 되죠? 자, 과세표준 구한 산식 어떻게 구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빼죠. 필요금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금비 나눌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 차익이라 하죠. 양도 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국내 부동산이라면 원칙은 뭘로 하죠? 시가로죠.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추계하죠. 추계는 뭐가 된다? 매, 감, 기. 매, 감, 환, 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정한다 그랬잖아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은 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이게 국외부동산이라면 원칙은 실가가 맞아요. 하지만 실가가 없을 때는 이때는 추계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 나라 그 당시에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 시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매 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을 우리나라에서 판단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지. 에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LA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합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우리나라에서 공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라고 하는 표현은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또 하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만 국외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죠. 대신에 기본 공제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니까 해줍니다. 이때는 무슨 별? 소득별 250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세율을 보면 미등기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했을 때 국내 부동산은 70, 50, 40 장택을 적용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일 때는? 국외 부동산일 때는 필요 없어. 6에서 40. 해외 부동산을 투기를 하던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것이 투자 목적이든 우리나라에서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단기라고 해서 중과세 하지 않고 장기라고 해서 세택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셨죠? 결론이야.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자 미국에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5년 이상 거주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국내도 과세가 되죠. 한국에서도 과세하겠지. 몇 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5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한국에서도 과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도 과세해야 돼요? 아,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 미국에서도 자기 땅 파는데, 자기 나라 땅 파는데 미국에서 과세하겠죠. 이거 무슨 과세예요? 이중과세죠. 그래서 미국에 또 냈던 세금을 우리는 무슨 세금이라 한다? 이거를 외국 납부 세액이라 하는데, 이런 외국 납부 세액은 국내에서 과세됐던 것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되겠다? 공제해줘야 되겠죠. 두 번 세금 이 나라에서도 내고 저 나라에서도 내면서 이중과세잖아요. 이건 국제적 이중과세가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가 때문에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제는 필요경비와 뭐 중에서 세액 공제 중에서 뭐 할 수 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공제 방법 중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근데 기출문제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비과세 양도소득은 아니고 기준시가는, 그래서 기출문제 답은 3번이에요. 3번. 1번이 아니라 3번. 답이 3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또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건 얘가 주로 나옵니다.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문은 아셨죠? 이게 나오고 국내자산하고 비교되는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기서부터 나올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